안녕하세요. LPJ 마음건강 마인드 헬스 코치 김세선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참관 수업으로 학교에 갔던 날, 이분은 아들의 모습을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아들은 반 아이들과 다르게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고 말도 안 되는 행동으로 선생님을 힘들게 했어요. 황당해하던 학부모님들의 얼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최근에는 더 심해졌어요. 수업에는 집중을 못하는 건 물론이고 이제는 수업 중에 밖으로 나가 돌아오질 않아요. 담임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학교를 달려갔을 때 아들의 학습 태도는 물론이고 사회성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주위 아이들에게 피해가 되니 약물 치료라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아들은 항상 에너지가 넘칩니다. 몸에는 놀다 생긴 상처 투성이고 밥 먹을 때나 피아노 칠 때나 몸을 가만히 두질 못합니다. 학용품을 잃어버리는 것도 다반사고요. 이것저것 관심은 많지만 곧장 실증을 냅니다. 게임이나 놀대를 제외하곤 집중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아들이 걱정되지만 크면 나아질 거야 라는 남편의 말에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이후 남편과 함께 아들을 타이르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했는데요. 관계만 멀어질 뿐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남편은 이제부터라도 바로 잡으면 돼 라고 위로를 하지만 그간 아들에게 신경을 못 쓴 것 같아 마음이 복잡합니다. 뾰족한 수가 없을까 알아보고 매일 고민을 거듭하지만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자녀가 ADHD인 부모라면 대부분 이 이야기에 공감하실 것 같아요. 요즘은 ADHD라는 단어가 그리 낯설진 않죠. ADHD에 걸린 아동이 30년 전보다 20배 이상 더 늘었거든요. 그중엔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5배 많은데요. 남자아이들은 아스퍼거 증후군도 여자아이들보다 7배, 자폐증은 10배 더 많이 걸립니다. 성별과 무관하게 ADHD에 걸리면 아스퍼거 증후군, 자폐증, 틱과 유사 증상을 보이거나 이런 질환을 함께 겪기도 하고요.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라는 이름에 나타나 있듯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충동성이 주요 증상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사례 속 아이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들이죠. 아이들이 다 그렇지. 그런 걸 문제 삼고 치료까지 받으려고 하냐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이런 증상이 ADHD로 진단을 받고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나타나는 경우는 뇌와 관련이 있습니다. ADHD 증상은 우리 이마 쪽에 있는 뇌 부분인 전두엽이 미숙해서 생깁니다. 전두엽은 뇌의 사령탑인데요. 주로 기획, 통제, 조절, 동기 등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전두엽이 미숙하면 이런 능력이 잘 발휘할 수 없겠죠? 하던 것을 멈추지 못하고 충동성과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합니다. 전두엽이 미숙한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어요. 임신 중에 흡연을 하거나 모유 중단, 제왕절개뿐 아니라 항생제, 농약, 환경 호르몬, 중금속, 유전자 조작 식품에다가 설탕, 조미료, 밀가루에 글루텐까지 말이죠. ADHD의 원인은 뇌에 있기 때문에 사례 속 아이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 혼낸다고 나아지지는 않겠죠? 아이가 크면 저절로 낫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자라면서 과잉행동은 줄기는 하지만 주의 산만과 충동성은 오래 가요. 또 아동기에 ADHD를 그냥 두면 절반 이상은 성인 ADHD로 진행됩니다. 성인 ADHD인 분들은 교통사고가 자주 나거나 자주 이직하거나 각종 중독에 걸리기 쉽습니다. 또 운 좋게 성인이 되어 ADHD가 낫는다고 해도 낫기 전까지 아이가 겪을 어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에너지가 넘쳐서 신나게 움직이고 싶고 이것저것 관심도 많은데 거의 1시간 동안 앉아서 가만히 재미도 없는 한 가지 주제에 억지로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교 생활이 즐겁기는 힘들 거예요. 나는 참는다고 참으며 살짝 장난을 쳤는데 선생님께서는 맨날 혼내고 맨날 혼내니까 주위에는 원래 그런 애로 낙인 찍혀요.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게 누적되다 보니 나중에 따라잡기는 더 힘들죠. 또 학교에서만 혼나진 않겠죠. 학원에서도 집에서도 혼나는 게 일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란 대단히 어려워요. ADHD는 조기 개입이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를 받으면 80% 정도는 호전을 보여요. 2년 이상 꾸준히 치료하면서 커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요.
하지만 약물 치료에 모든 기대를 걸 순 없습니다. 약을 끊으면 증상이 나빠지고 2, 3년 쓰다 보면 효과도 떨어지기 때문이죠. 약물 치료를 했을 때 뇌 기능이 발달하는 증거도 미약합니다. 그래서 행동치료, 학습치료, 놀이치료를 병행해야 해요. 뇌파치료도 효과가 있고요. 환경 독소를 피하고 탄수화물을 배제하는 식이요법도 추천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전문가도 부모가 되어줄 순 없죠. 사례 속 워킹맘의 탁월한 처방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랑과 신뢰가 기본입니다. 조건 없이 아이를 사랑해주세요. 사랑은 책임감에서 나옵니다. 아이를 위해서 나를 버리는 거죠. 비판 없이 아이를 믿어주세요. 신뢰는 의무감에서 나옵니다.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아이의 영원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둘째, 기다림과 인내는 중요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아이와 비교하면 상처받고 아이는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아이는 잘못이 없어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 뿐이죠. 격려하고 칭찬해 주세요. 못한다고 야단치면 상처받고 자부심이 떨어집니다. 아이는 좋은 결과를 내기 힘들 거예요. 결과를 칭찬하기보단 중간 과정에서 격려해 주세요. 또 하나하나 함께 해주세요. 못한다고 지적하면 상처받고 자발성이 사라집니다. 하고 싶어하는 것부터 늘려보세요. 싫어하는 것은 혼자 하기 어려워요. 아이의 속도에 맞춰야 합니다. 셋째,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 부시도 ADHD였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과잉 행동은 열정으로, 주의 산만은 창의력으로, 충동성은 모험심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아이는 흙 속에 묻힌 보석과 같아요. 아이 잠재 능력에 주목해주세요. 그러면 에너지와 열정이 넘치는 사람, 창의력과 호기심이 뛰어난 사람, 용기 있고 모험심이 강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DHD의 증상과 원인, 치료 방법, 부모의 역할까지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에 올라오는 새 영상도 바로 볼 수 있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